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주택조세에 대한 좀 구조가 필요해요. 간단하게 주택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초로 이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유 과정에서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어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이제 모든 주택 소유자분들이 내는 거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어 자산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근데 이때 6억 원은 공시가격 6억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시장 가격으로 따지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1 세대 1 주택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11억 원을 초과하는데, 이때도 11억 원은 시장 가격 11억 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 11억 원이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 가격은 작년 기준으로 약 17억 원이 주택에 대해서 공시 가격이 올해 70%로서 11억 원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작년에 16억쯤 되겠네요. 70%면. 그리고 인제 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취득할 때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 과정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매년 기준일은 6월 1일 날 소유하신 분들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고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서울에도 주택이 한 채 있고 대구에도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뭐 전주에도 주택이 한 채가 있다면 그 모든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만약에 주택 가격이 6억 초과였다. 그러니까 이게 공시 가격입니다, 모두 다. 어 왜냐하면 시장 가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한 공시 가격이 있고, 그게 이제 매년 초에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6억 초과 시에는 130%,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2 주택자 이하는 150%, 3 주택자 이상은 300%. 조정 대상 지역이 뭐냐면, 예를 들어 서울처럼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의 주택 가격이 두 채다, 이럴 경우는 300%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100만 원 냈다면 뭐 올해는 300만 원 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주택 같은 경우는 7월과 9월 사이에 재산세를 한 번씩 2분의 1씩 납부하게 되고요. 12월 초순에 종합부동산세를 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좀 산정 방식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다. 산출 방법의 재산세를 한번 보시죠.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이 주택 공시 가격이 약 7억 원으로 잡혀요. 7억 원으로 잡히고, 그거에 대해서 공정지자 가액 비율이라고 다시 한번 또 할인을 줍니다. 60%를 곱하면 4억 2천이 되겠죠. 그래서 4억 2천에 대해서 아래쪽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억 2천은 3억 초과니까 57만 원 더하기 3억 원을 초과한 1억 2천의 1000분의 4,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산정하기 때문에 주택 공시 가격 합산 가액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다음에 거기서 6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할인 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산세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에서 사실상 이제 2022년에는 이제 할인은 없어지는 거죠. 그밖에 이제 아래처럼 뭐 서울에 한 채, 지방에 한 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종합부동산세는 0.6%에서 3% 3%까지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서울에 주택이 두 채가 있거나 서울의 지역 서울의 주택 두 채 그리고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지방에 한 채가 있다고 하면 세율이 1.2%에서 6%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 밀집 지역에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한테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이상이 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16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건 2022년 건데요. 어, 대부분 똑같은데 2020년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어진다라는 거, 100% 부과하기 때문에 할인은 더 이상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거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공시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그 주택의 시장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매년 초에 부동산의 주택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공시가격이라고 공시를 합니다. 또 이제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인데 실무상은 예를 들어 작년에 20억 원이 가격이었다고 하면 그중에 그에 대한 한 60%에서 한 13억, 14억 정도를 공시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가격은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뭐 개발부담금 그리고 이제 뭐 건강보험 산정 금액으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은 뭐냐면 그 조사의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왜냐하면 그 사실 소득 부분은 그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로 많이 좀 배분이 되고 있고 소득의 불평등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의 불평등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자체에 대한 소득 소세 부담의 형평성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산 비싼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로 인해서 대출 이자 비용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주택 투기에 뛰어드는데 그 대출 이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도 예를 들어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는 20% 이상, 3주택자는 30% 이상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주택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산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 다주택자 분들이 사업 등록을 해서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면 종합부동산세로 합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내주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주택을 내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그러니까 합산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 2주택을 없는 걸로 치고 나머지 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이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그 임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면 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막 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주택을 막 사들이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제 상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80%까지 대출을 해줬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악용이 되다 보니까 2018년 9월 14일부터는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 밀집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그 세금을 일부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60세 이상인 경우는 20%, 65세 이상인 경우는 30%, 70세 이상인 경우 40%. 그러니까 보유 기간별로 5년 이상 보유면 20%, 10년 이상 보유면 40%, 15년 이상 보유면 50%.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70세인 분이 10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80% 공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의 종합부동산세는 만약에 그분이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대해서 보면 그 시장 가격을 실제 얘기를 안 해요. 뭐 부담만 있다라고 그러고 과연 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는 그 주택의 시장 가격을 얘기를 안 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시장 가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은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 자산 상위 4%의 명예로운 세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A는 그 시장 가격 20억 원에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럼 이분은 공시가격 비율 70%를 적용해서 14억 원이 됩니다. 14억 원에 대해서 재산세 산정을 이렇게 해보면 약 445만 원을 내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워낙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시가 20억 원이면 아마 대한민국 3% 이내에 들어갈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산정해 보면 123만 원 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 20억 원을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로서 1년에 56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 보유세를 560만 원 내는 게 좋으냐? 아 아니면 보유세 안 내고 시장 가격 20억 원의 주택을 안 갖는 게 좋으냐라고 이제 한번 물어보시면 대부분은 어 시장 가격 20억 원의 주택을 갖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 1세대 1주택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가 80% 공제가 돼서 종부세 약 25만 원 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도 종부세가 뭐 많이 부과된다 그러는데 내년에도 근데 올해 시장 가격으로 20억 원에 거래된 가격이 있었다면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요. 재산세는 445만 원, 종부세는 129만 원 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한 명이 단독 소유를 하는 경우인데 요즘 이제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예를 들어 시장 가격 작년에 17억 원이었다. 작년에 17억 원에 거래된 주택이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부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2분의 1씩 나눠집니다. 개인별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종부세는. 그래서 이제 17억 원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70%니까 약 11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부부니까 둘로 나누면 한 분당 5억 9,500만 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 17억 원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납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부부인데 시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으로 하면 14억 원, 재산세를 산정하면 각자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184만 원씩 부부 합계로 따지면 369만 원을 내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도 공시가격 중 2분의 1인 각 7억 원에 대해서만 개별 산정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종부세는 1인당 32만 8천 원. 부분이 합치면 65만 6천 원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시가 20억 원에 시장 가격 20억 원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종부세를 65만 6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뭐 종부세 또 난리라고 이렇게 계속 또 언론 보도를 하니까 그럼 이제 내년 상황을 한번 볼게요. 부부가 시장 가격 25억 원의 주택을 올해 25억 원에 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5억 원의 주택을 샀어요. 근데 이제 부부 소유로 싹그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내년에 공시 가격이 약 17억 5천만 원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각 재산세는 부부 1인당 부부 각자 250만 원 정도, 2인 합계 약 50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는 개인별 8억 7,500만 원대에서 개별 산정을 하게 돼서 1인당 100만 원 납부하게 됩니다.
두 분 합계 200만 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합치면 지금 보유세 합계는 500만 원 못하고요. 총 약 700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 부부가 공동으로 시장 가격 25억 원의 아파트를 한 채를 샀어요, 올해. 근데 이제 내년에 재산세를 500만 원 내고 종부세를 200만 원 내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폭탄인지 한번 뭐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개요에 대한 설명인데, 현재 우리나라 세금은 이렇게 소득과세하고 소비세, 소득과세는 뭐 각자 지금 일하시면 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과세는 소비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득세하고 소비과세가 줄을 이루고 이런 재산과세는 약 5% 부담하고 있다. 그 재산과세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인 상황입니다. 뭐 국제 징수 실적인데 이거 2016년도까지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한 1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좀 세게 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방세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율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GDP 각 나라의 어, 국민 총 생산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은 1.1%, 그리고 한국은 0.8%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보유 주택 시가총액 대비로 따지면 OECD는 0.435%. 근데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0.5%라고 하고 한국은 0.16%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GDP 대비하고 민간 소유 주택 시가총액 대비하고 막 섞이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0.16에서 1%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좀 너무 무리하고요. GDP 수준에서 0.5%까지 올리면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데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투기 지역, 왜냐하면 세금을 계산을 하려면 그 종합부동산세나 그리고 이제 주택 양도세나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고 양도소득세도 20% 또는 30%까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2019년 11월 8일까지 따라갔는데 그 뒤에 또 추이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엄청 추가가 됐고, 근데 이제 올해는 약간 안정 추이에 들어가서 올해는 추가된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사람들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입증이 됐던 부분인데, 재산세라는 거는 읊는 과세라고 해서 자산이 있는 분들에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은 거죠. 예를 들어 뭐 봉급을 받아서 근로소득세를 내면 들어온 게 있으니까 내잖아요. 그다음에 뭐 집을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이 있는데 그거에 세금을 납부하면 양도소득이 있으니까 내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건 이제 응익과세라고 그러죠. 수익에 부과하는 과세. 근데 이제 읊는 과세라고 하면 자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처분한 것도 아닌데 부과하는 거라, 이건 뭐 역사적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취지가 확인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뭐 미국에서 영국 회상도 있는데 참 재산세를 싫어하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1986년도에 재산세를 올리려고 한번 했던 거죠. 그랬다가 그때 크게 정치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두 번째로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세게 매겼었는데, 그때 2006년도에 기초자치장 선거에서 한나라하고 열린우리가 25대 0이 된 적이 있다. 그 서울 지역이 완전히 그냥 한나라 구청장으로 모두 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4년 뒤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가 완화가 되고, 그것도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1주택자랑 다주택자랑 공동으로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합산이 아니라 1인별로 계산해라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종합 폭탄론에 대한 좀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매우 완화하면서 또 2010년도에는 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현재의 여론 지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